위한 2022학년도 진해용흥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교무부장 이인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학부모님들을 학교로 직접 모시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위해 모두 일어나서 화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여타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본교 이호열 교장선생님께서 교감 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을 소개해드리고 바로 이어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해용흥고 7대 공무과장으로 부임한 이호열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학교의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을 전합니다. 먼저 교무 학사 전반을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학교 정윤호 교감 선생님과 행정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계시는 김도연 행정실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감 정윤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실장 김도연입니다. 본교는 2006년 3월 1일 개교된 이후로 2022학년도 현재 1, 2, 3학년 21개 학급으로 총 638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은 교원 49명과 지방공무원 위촉직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총 72명의 교육가족들이 우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교는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로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유입 인구 등으로 인하여 2022학년도에는 25억이라는 예상으로 본관 상계층을 증축하고 또한 고교 학점제를 더욱더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교실 및 학습 환경, 휴식 공간 등을 혁신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학부모님들께서는 3학년을 위한 2023년 대입 진행의 예와 지원 전략 및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대입 진행을 잘 숙지해 학생들 개개인의 성장을 위해 더욱더 학교 교육 활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매일매일 학년 학급별 확진자 인원을 관리하고 있고 교직원의 확진 현황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그래도 무탈하게 개학 이후에 등교 수업을 잘 진행하고 있으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하여 걱정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잘 보호해 주시고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더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도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학부모님들 가정에 화목과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교감 선생님께서 교직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부장교사 소개를 위해 부장 선생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운데로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2022학년도 1년 동안 우리 학교에 11개의 부서 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학교의 학사를 담당하시는 교무기획부장 이인영 부장입니다. 예, 다음은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모든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세영 부장입니다. 네, 다음은 인성안전부 학생들의 학교 생활 지도와 그리고 등교 지도를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서현영 부장입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수업 그리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연구부장 이송은 부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기초학력 그리고 학생들의 평가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수리평가부장 김준경 부장입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진로 상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진로 상담부장 김향자 부장입니다. 그다음 우리 학교의 정보화기기 과학 분야 총괄하시는 부장님입니다. 과학정보부장 이희균 부장입니다. 예, 보건환경부장 선생님은 지금 자가격리 중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부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년부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학년부 총괄하실 최대식 부장입니다. 다음 2학년 부장 오성덕 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3학년 부장 전만진 부장입니다. 예, 1년 동안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실 11명의 부장이었습니다.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꽃 담임 선생님과 도움반 선생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1학년 담임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예, 우리 학교에 이제 새로 새로 입학한 신입생들의 담임 선생님입니다. 1학년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1학년 학생들의 고등학교 생활의 적응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적응은 문제없다. 나에게 맡겨라. 1학년 담임 선생님입니다. 먼저 1학년 1반 최대식 선생님입니다. 과목은 물리입니다. 예, 1학년 참관하셔가지고 부장 선생님입니다. 2반 장재호 선생님입니다. 과목은 영어입니다. 3반 최희경 선생님입니다. 과목은 역사입니다. 4반 박은경 선생님입니다. 과목은 수학입니다. 5반 박송은 선생님입니다. 과목은 기술공학입니다. 그리고 6반 이원혜 선생님입니다. 과목은 과학입니다. 7반 조성현 선생님입니다. 과목은 국어입니다. 우리 1학년 학생들을 책임지고 생활 지도해 주실 담임선생님께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2학년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학년도 마찬가지로
7명의 담임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2학년은 이제 고교 학점제의 적응이 되는 시작하는 2학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7명의 담임 선생님께서는 고교 학점제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나에게 맡겨라. 2학년 담임 소개하겠습니다. 1반 주한빛 선생님입니다. 기술과정입니다. 2반 김민정 선생님입니다. 과목은 수학입니다. 3반 김동지 선생님입니다. 과목은 영어입니다. 4반 김중호 선생님입니다. 과목은 윤리입니다. 5반 전수지 선생님입니다. 과목은 화학입니다. 6반 고성덕 선생님입니다. 과목은 수학입니다. 2학년 부장 선생님입니다. 마지막으로 7반 김혜은 선생님입니다. 과목은 중국어입니다. 우리 2학년을 책임지고 지도해 주실 2학년 담임 7분의 선생님에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례!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학년 담임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교의 작년에 진로 진학 성적이 아주 최고의 성적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앵콜 바라면서 우리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을 유능한 진로 진학 전문가로 모셨습니다. 먼저 1반 담임 선생님입니다. 이지민 선생님입니다. 과목은 수학입니다. 2반 문채영 선생님입니다. 과목은 생물입니다. 3반 강자현 선생님입니다. 과목은 윤리입니다. 4반 이상만 선생님입니다. 과목은 수학입니다. 5반 전만진 선생님입니다. 3학년 부장님입니다. 과목은 지리입니다. 6반 장단비 선생님입니다. 과목은 지구과학. 7반 정태기 선생님입니다. 과목은 국어입니다. 우리 3학년 담임 선생님들께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기 전에요. 한 분 빠졌습니다. 예, 우리 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한 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학교에 2학급입니다. 아주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특수학급 도움반 선생님이십니다. 이훈 선생님입니다.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8분의 선생님에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영 경례. 네, 감사합니다. 네, 담임 선생님 그리고 교감 선생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자료 탑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고 학사 일정 및 학부모 대상 연수물을 학교 홈페이지 및 구글 클래스룸 학급방에 탑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 대입 전형의 이해와 지원 전략이라는 주제로 배정홍 선생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배정홍 선생님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 대표 강사이자 경상남도 교육청 대학전문위원단 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창원복림고등학교 3학년 부장을 맡고 계시는 유능한 입시 전문가이십니다. 아무쪼록 학부모님들께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송 소개받은 복면고등학교 교사 배재공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시국이라서 연기를 했습니다. 4월 21일로. 대신에 이제 저희는 학생들 대상으로 오늘 강의를 했고요. 그림입니다. 이번에 저희 3학년은 전체가 이동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국어 교사인데 수업을 하러 갔더니만 한 친구가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이 많이 빠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저런 겁니다. 상당히 많죠. 제가 욕심이 좀 많아서 시간이 100분 준다 하셔서 100분만큼 준비를 했습니다. 중간에 바쁘신 분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PPT는 전만진 부장한테 전달하도록 해요. 대신에 외부 유출을 하시면 안 됩니다. 2022 작년도죠. 우리 동네 문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경남 지역에 총 8개 대학이 있죠. 파랑은 국립이라는 뜻입니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경상국립대는 수시니까 6대1을 넘어야 정상이죠. 1대1 정도입니다. 진주교대는 넘었고요. 창원대는 못 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크게 보면 이겁니다. 학생들은 귀찮게 하는 걸 싫어합니다. 자소서가 있었거든요. 작년에. 그 다음에 탐구가 2개 평균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소서도 없고 하나만 하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창신대는 입학 처장이 바뀌어가지고 인원도 적고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부산 지역입니다. 역시 파랑은 국립이고요. 대체로 보면 국립은 넘었는데 부산대하고 지역에서는 부산대하고 경북대가 엄청나게 지원율이 높았습니다. 거의 수도권과 맞먹는 형태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이들은 서울 못 가면 부산대나 경북대를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창원에 근무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창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네도 창원인데 어쨌든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그냥 큰 데만 했는데 특이한 점이 금호공대죠. 국립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 때문에 시골에 있으면 애들 잘 안 가죠. 그런 결과인 것 같고요. 경북대도 부산대와 비슷하게 부산대 14점 몇 대 1인데 그냥 12대 2, 13대 1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정시모집 결과입니다. 그 경남권인데요. 보시면 경상국립대가 빨갛게 되어 있죠. 지금 3.97대. 정시는 가나다 3번 씁니다. 3장이니까 겨우시 넘겼죠. 그 다음에 창원대 같은 경우에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수시에 떨어진 아이들이 주로 갑니다. 정시에서는. 나머지는 거의 미달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국을 보시면 수도권의 3대1 이하인 경우 정시입니다. 3개밖에 없죠. 그다음에 남쪽으로 올수록 많아집니다. 우리 동네는 상당히 많죠. 7개가 3대1을 못했으니까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국적인 상황을 보시면 대체로 2021학년도 흐린 색깔이고요. 보라색이 작년인데 대체로 작년이 더 많아진 거는 맞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늘어났는 게 아니라 재수생이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도입니다. 우리 위에 칸을 보시면 여기에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전국적인 상황이고 요게 전년도 우리 경남 지역의 밑에 부분. 자, 학생부 종합을 보시면 전국은 23% 선발을 하는데 우리 경남이 31%로 진학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고 보면 경남 지역의 학생부는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남 지역에 우리 담임쌤이나 교과 담당쌤들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이고, 학생부 교과는 또 많죠. 근데 우리는 여기가 적죠. 우리 아이들은 수능까지 가는 걸 싫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3학년만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7월 둘째 주 지나면 야자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야자하면 수능 간다는 거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남은
어떤 분들은 정시를 준비하자라고 하는데 나중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수시 안 가면 가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우리 경남에 논술은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가는 아이들은 300명 남짓합니다. 그래서 논술을 가는 친구들은 돈만 낭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따로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생부 종합과 교과를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남 아이들은 미진학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12%. 그럼 88%만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국 평균하고 비슷합니다. 대학 진학자는. 그 중에서 우리는 일반대 4년제가 72% 정도 되죠. 그리고 전문대가 15%. 전문대는 간호학과를 선호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진학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 학생 수입니다. 지금 현재 고3은 작년보다 줄었죠. 학생은 줄었는데 모집 인원은 늡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고3의 경우는 작년보다는 줄었고, 고2는 정말 멋진 친구들이죠. 지금 고2 학생을 둔 부모님은 정말 잘한 선택입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아직 미혼인 분들은 아이들은 남 놀 때 안 놓는 게 좋습니다. 이 아이들 미치는 거죠. 황금돼지띠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경쟁률도 치열할 것이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교 생활도 할 거고 대학 가는 것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아이들은 고3, 고1, 고2 이렇게 고2가 조금 내년에 좀 바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결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어와 수학인데요. 국어는 화작과 음매에 보면 7대3입니다. 근데 이걸 분석해 보니까 음매와 화작은, 제가 국어과니까 화작은 양이 많습니다. 깁니다. 음매는 양은 짧은데 문법 중심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시면 과학을 선택한 친구가 음매가 많죠. 그래서 이거는 특징은 아닌데 우리 아이들 성향이 음매를 선택하는 아이는 자연반이 많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문법은 규칙적이죠. A, B 상황에서 C가 나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0%인데 과탐을 선택한 친구는 절반 이상이 음매로 가더라는 얘기고, 수학의 경우는 확통, 미적, 기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과탐을 선택한 친구는 대부분 미적입니다. 그러면 자연반이 있는데 문제는 요거죠. 사탐을 선택한 친구 중에서도 미적으로 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중에 선택형이다 보니까 미적을 하는 친구가 공통 영역의 점수가 높아요. 평균이. 그러면 찍어서 마치더라도 점수가 높게 나와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저거는 작년에 미리 그런 쪽으로 공부가 됐던 아이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교육과정이 미적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든지 그런 형태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탐, 과탐, 제휴 한문인데요. 재밌는 게 사탐, 과탐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탐, 과탐은 31% 정도의 아이가 생륜을 선택하고 사문이 28.9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통 생륜이나 사문이 3학년에 깔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경제하는 친구는 5,500명 정도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과탐을 보시면 물리2를 보십시오. 3,000명이죠. 서울대 인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우리 반에도 물리2를 선택한 아이가 있더라고요. 9등급 받아주려고. 나눔 배려가 잘 되는 훌륭한 학생이죠. 그런 친구를 뽑아야 되는데 어쨌든 물리2를 선택하면 망한다죠. 그럼 생원, 지원을 선택하는 게 맞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일부러 작년에 제가 강의하러 다니면서 아랍어 하면 망할 거다. 왜냐하면 절대평가를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일본어, 중국어 한문 1에서 선택하시오 하니까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어가 제일 많이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어고 문제는 아랍어가 남아있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아랍어는 ABCD만 알면 풀 수 있습니다. 아랍어가 1등급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아랍어 출제하는 쌤들이 계속해서 아마 이렇게 업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랍어 선택하면 안 된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는 아랍어 선택하지 말고 네가 잘하는 거 해라 했더니만 조금 차이가 있죠.
베트남어는 선택이 영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문화 가정 출신들이 많아서 저기서는 등급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입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 분석할 때는 12.66% 1등급이었는데 올해 6.25라고 해서 불수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3등급까지를 보면 작년보다 많죠. 그래서 영어는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영어를 필수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2합 5 같은 경우에 영어 3등급 안에 들면 되겠죠. 그 다음 탐구, 부산대는 탐구 하나이기 때문에 2를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의 전략은 1, 2, 3학년 다 영어부터 깔고 시작하자 이겁니다. 수학은 조금 유불리가 발생한 것 같아요. 미적분을 하는 친구들은 상당히 최저 맞추는 게 도움이 됐습니다. 부산대로 예를 들면 예전에는 부산대가 2합 수학 포함해서 2합 5였을 때 최저 충족률이 25%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시뮬레이션 할 때는 45%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난 토요일 날 강의하러 온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38%밖에 안 돼요. 아직도 수학은 그래도 여전히 어렵다. 왜냐하면 의치 한약수 친구들이 다 미적분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등급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영어에서 최저를 맞추는데 승부를 던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22년 작년도 대입 결과를 쭉 해보면 수시 모집의 합격 영향력은 교과 성적이다라는 거죠. 최저를 충족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겠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3학년은 거의 선택 과목, 진로 선택으로 왔기 때문에 1, 2학년 성적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1, 2학년 자녀를 두신 분들은 1, 2학년 때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의학 계열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거의 교과 성적 1점 됩니다. 바로 다음 점이 나오겠지만 1등급 때만 합격 가능하다. 예를 들면 선배가 거창 대성고를 졸업했는데 전교 2등급 하는데 2.7등급입니다. 다 갈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1단계 통과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교과 성적이 안 되면 아예 1단계 통과를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교과 성적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에서는 교과 성적이 중요하고 학생부 종합의 경우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의 경우는 지금 의치, 한약수 이런 쪽이 계속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인기학과라 불리는 것들이 인원이 없죠. 최상위권 아이들이 의학계로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인기학과인데도 약간 그 성적이 떨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비인기학과는 인원 채우는 거에도 급급하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문계열은 중하위권에서 꾸준히 수능 성적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고, 학종입니다. 학종의 경우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 경상도 말로 하면 얍사가다라고 하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물리 1, 2가 있을 때 원이 개설이 잘 안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인원이 적다 보니까 25명이면 1등급이 1명이죠. 그러면 4, 5등급을 찍어버리니까 선택을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2는 선택을 하고, 2는 왜 그러냐 하면 ABC로 나오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그런 경우는 탈락입니다. 학종에서. 이해되시죠? 만약에 개설이 안 되면 우리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수강을 하면 되는데, 개설, 교시 한반 개설되었는데 자기는 선택 안 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로,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 중심의 그 교과 성적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비교과, 그 다음에 세특이죠. 지금 계속 대입 공정성 강화해서 학생부의 기재 내용을 줄이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모집이 올해 78% 역대 최고로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으면 정시가 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전히 수시의 모집 인원이 많다. 그러면 수도권 주요 대학이라고 하는 게 16개 대학이죠. 16개 대학은 40%를 올해부터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대학들은 늘지만 나중에 뒤에 표를 보시겠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82% 이상의 학생들은 수시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는 애를 깨우면 이렇게 저 선생님 정시인데요. 재수하겠다는 얘기죠. 한 4천만 원 들면 됩니다.
수도권 강남에 있는 대성학원은 한 달에 450입니다. 학원비가. 조금 경기 이천이나 부산권에 오면 350입니다. 8개월 계산하면 4천에 4,500이죠. 그럼 대학 8학기 등록금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미리 땡기면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합니다. 야, 학력 세탁을 어떻게 하느냐. 대학원을 가면 돼. 대학원을 윗동네로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대 아이들은 대학원 진학률이 낮습니다. 정원을 못 채워요. 그럼 그때 옛날에는 서울대 대학원은 서울대 졸업생 아니면 안 받아줬죠. 지금은 타 대학을 받지 않으면 교수들이 굶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가면 나중에 졸업장은 서울대 대학원이죠. 잠시 어디 갔다 온 대학 말고 진짜 대학원 학위를 받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뭐 지금 계속 간소화하고 있고 2024부터는 거의 없죠. 제공하는 게 학생부 종합과 교과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소서나 면접이 자소서 매년 폐지고 올해부터 큰 유형이 학생부 종합이 서류형이 있고 면접형이 있습니다. 두 개로 나뉘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서류형은 면접 가면 뜰 아이들은 서류형을 넣으면 되고 면접 자신 있는 아이는 면접형을 쓰고 대학마다 이렇게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죠. 귀찮게 하면 안 씁니다. 자소서 쓰고 면접 오라 하면 안 가버리죠. 그래서 작년에 창원대하고 한국해양대 아까 창원대 보셨죠? 6대1을 못 넘겼습니다. 올해는 아마 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 지역의 아이들입니다. 우리 지역 아이들은 수시 모집에 거의 90% 이상의 아이들이 가고요. 정시 모집은 10% 안 되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블라인드 평가가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남이 저희들이 대진단, 전만희 선생님도 계시지만 대학진학전문위원단이 올해 11회째입니다. 11년 동안 돌면서 컨설팅하고 했던 것이 이제 우리는 항상 2등입니다. 제일 잘하는데 잘하고 있으면 뺏겨서 따라갑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는데 양이 주니까 좀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합격 비율이 상승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역시 학생부 종합으로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아까 보셨지만 전국은 24%지만 우리는 31% 정도가 학종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의학계라고 지역 국립대 합격자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경남 대입정보센터 담당 장학사 김종성 장학사가 아마 교감쌤께서는 받으셨을 겁니다. 엑셀 파일 3학년 담임들도 받았을 거고 우리 교감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 중이라서 아직 못 받았고요. 그걸 분석하면 이렇게 보인답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학생부 교과 자연의 의예과는 1.11이 평균입니다. 그러면 제일 승률이 높은 아이 1.09죠. 지금 아까 오면서 잠시 보니까 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4%면 8명에 10명. 우리 학교는 작년에 195명인데 1등급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212명 정도 되면 한 9명, 10명쯤 되겠죠. 그 중에서 작년에 저희는 1.17이 최고였습니다. 그럼 1.17이 뭐 요 안에는 있죠. 그런데 1.38하고 종합의 1.8은 경상국립대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문제는 밑에 거죠. 요 연녹색으로 된 거. 4개, 수능 4개 평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걸 맞추기 어렵죠. 인재제도 지금 체제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내신은 되지만 수능에서 커버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수능을 꾸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 일정 경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대교협 사이트, 여기 있죠. 대교협. 제가 열심히 만들어 봤지만 그냥 편하게 이걸로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추가 모집 있는데 크게 제일 많이 가는 게 9월이고 나중에 수시 정시에 채웠는데 정원을 못 채우면 2월에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수시 2월 시키고 정시 못 채우면 추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창원대 공정위원회 위원을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편입이 있습니다. 편입 몇백 명이 생깁니다. 나중에 그 대학 알림에 가보면 중도 포기자가 있습니다. 창원대는 1년에 한 250명이 날아갑니다. 날아간 걸 다른 데 채워야 되죠. 그때 듣보잡 대학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예체능 같은 경우는 정시에 2명 뽑는데 1명 지원하면 그냥 예를 들면 바순을 불 줄 모르는데 바순으로 뽑힙니다. 사과가면 됩니다. 그냥 미달이니까. 그래서 아이들 보고 그런 것들은 전략적으로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복수 지원 가능 횟수는 이거는 3학년 부장쌤이 설명해 드릴 겁니다. 요거만 잘 알면 됩니다. 같은 대학 창원대에 학생부 교과로 지원하고 학생부 종합 지원하면 2회다 하는 것만 알면 됩니다. 예를 들면 동아대 같은 경우는 6번 다 저거 동네에 쓸 수도 있도록 해놨습니다. 돈 벌겠다는 얘기죠. 어차피 등록은 한 개밖에 못하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6회 지원인데 아이들 물어요. 선생님 저 4개 썼는데 2개 남아요. 쓰면 됩니다. 6회를 채우라는 거 아니에요. 6회까지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수시모집 합격, 이걸 잘 우리 착각을 하는데,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 지원이 불가하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친구 따라서 전문대 같은 경우에 그 던킨 도너츠를 가지고 오죠. 그거 등으로 갖다가 종이모서 쓰면 접수가 됩니다. 그럼 지는 정시 때 대박 터뜨리려고 했는데 수능 대박 났지만 그 대학을 가야 돼. 전문대 아니면 재수하든가. 던킨 도너츠 하나가 5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끔 실수해요. 재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우리 학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4교시 탐구 시간에 한국사를 마킹하고 탐구 1 선택하는 시간이 굉장히 착한 아이예요. 손을 들었어요. 저기요, 저 수정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갖다 줬어요. 어디를 수정했느냐? 한국사를 수정해버렸어요. 부정행위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간단한 아이, 걔 작년에도 왔었습니다. 삼수죠. 대학 가자는 얘기 못 들었어요. 그때 갔으면 잘 할 건데 아주 착한 아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그런 것들은 그 아이가 몇 천만 원이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사망인 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 등록은 합격하고 나서 포기를 하면 됩니다. 내가 합격했지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추가 모집 대충 얼마쯤 뜰지 알면 4시까지입니다. 4시까지 등록 포기를 하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아시면 될 거고요. 아까 6회 지원이었었는데 복수 지원 6회 제한 예외대학입니다. 특별법에 특수대학이라 해놨죠. 요 위에 있는 대학들은 사관학교들인데 사관학교는 국방부 소속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일반고죠. 일반고처럼 교육부에 소속된 4년제 대학을 일반대학이라고 합니다. 얘들은 특수목적대학. 그래서 쟤들은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서 교육부 소속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방송통신대학. 나머지는 소속이 달라서 얘들은 6회 제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수능 때 뜨는 아이들은 불안해하는 애 있죠. 땀나는 아이들. 이런 애들은 사관학교는 7월 달에 치죠. 6월 말에 7월 초에. 똑같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연습 삼아 해보라는 거죠. 수능 유형으로 치니까. 합격해도 안 가도 됩니다. 얘들은 수시에 합격해도 나중에 수능 대박 나면 정시에 다른 학교 가면 됩니다. 보시면 되겠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산업대 전국에 2개 있습니다. 고서대하고, 어디 갔노? 성원대하고. 요거는 산업대학이기 때문에 횟수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전문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학들은 독특 가지고, 그죠? 한국 그 농수산대학교. 국립입니다. 그 다음에 폴리텍 대학 있죠. 우리 창원. 수도권은 폴리텍 1대학이고 순서대로 전화번호 순으로 오다가 바뀝니다. 우리는 7입니다. 7. 폴리텍 7대학이 부산, 경남, 울산 요 지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중 등록 금지 위반을 하게 되면 입학기가 신입생 한 명에게 술 열심히 먹었는데 3월달 말에 연락이 옵니다. 너 이중 등록했네? 취소입니다. 그럼 술 먹은 거 다 헛방이죠. 그런 것들 애들 이거 사소하게 하면 또 몇 천만 원 날아가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그때 3학년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년 예고제인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3학년 수시모집 요강 5월 말에 나옵니다. 정시모집 요강은 8월 말에 나오고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작년 4월 말에 했던 대입전형 시행계획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전형 기준사항은 이 장면입니다. 자, 올해 2023학년도죠. 언제냐 하면 위에 보시면 2020년 8월이죠.
그래서 고3 아이들이 1학년 8월 달에 네 대학 갈 때 이리 할 거야를 보여줍니다. 그럼 지금 현재 1학년은 8월 달에 기다리면 되죠. 내 대학 갈 때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2학년 같은 경우는 4월 말이죠. 다음 달 말. 지금 3월 말. 4월 말에 대략적으로 우리는 학종으로 몇 명 뽑고 뭐를 뽑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에서 지 마음대로 못하죠. 만약에 면접을 한다, 재시문 면접을 한다, 재시문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각 대학마다 적어도 또 선행평가위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느 출판사, 어느 교재에, 어느 단원에 나온다까지 알려줍니다.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3월 말에 알려줍니다. 전년도 입결은 어디가에 가면 다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3학년은 다 상담이 끝났는데 입결 자리가 없었죠. 그래서 작년 자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입정보부터 어디가에 보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입제도는 지금 현재 3학년은 전년도와 유사하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바뀌는 게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자소서는 내년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수능과 학생부인데요. 지금 발표된 건 2023년도에 발표된 건 이겁니다. 내년은 11월 16일 목요일 날 수능 친다. 11월 셋째 주 목요일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4, 5년 전에 지진 나서 일주일 연기된 적은 있죠. 그게 아니라면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능 통지표는 3주 뒤에 온다. 수능 성적표 작성이 이거는 잘 아셔야 됩니다. 3학기 같은 경우는 무단이야. 요새 민정이죠. 민정 조퇴를 해서 학원 가는 친구들 8월 31일 날 이후에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 가면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시 학생부 작성일은 11월 30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시 모집은 요 날짜인데 전형기간을 잘 모르더라고요. 전형기간은 원서 내면 각 대학마다 다양한 방법을 쓰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있고 논술 치러 오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이때다는 얘기고 이거 끝나면 바로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시 미등록 충원이 올해까지는 9시였는데 작년이죠. 올해부터는 6시까지입니다. 6시까지인데 홈페이지 발표는 오후 2시까지고 전화 개별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게 2시부터 6시까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감일이 27일이고요. 이게 끝나면 바로 정시로 넘어가죠. 이틀 뒤에 정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군, 나군, 다군은 전형기간 아까 얘기했죠. 면접 있는 경우는 가나다 3개를 냈는데 같은 날 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군이 다른 겁니다. 전형 일자 때문에. 그 다음에 합격자 등 발표는 2월 6일까지고 내년입니다. 2023년. 그 다음에 등록하고 나면 2월 9일까지 하고 나면 미등록자가 생기죠. 그것도 우리가 추가 합격해서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충원 합격입니다. 충원 합격이 역시 오후 6시까지고요. 이거 끝나고 나면 등록 마감이 2월 17일. 이거 끝나면 바로 추가 모집이죠. 2월 20일부터 하는데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작년 계속 2만 명 정도가 펑크가 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재학생들이 갈 수 있는 입시입니다. 그러면 올해 크게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학령 인구는 아까 보셨죠? 그림이 낮아졌죠. 약 5천 명이 줄었는데 대학 모집 인원은 급도 없이 2,570명이 늘었습니다. 그럼 더 많이 펑크가 나겠죠. 그럼 우리 아이들 추세는 상위권으로 계속 수도권이나 경북대 부산대로 몰릴 겁니다. 나머지 좀 약한 대학은 낮아지겠죠. 그럼 대학은 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엎어져 자던 아이도 갑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려고 하면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도 증가하고 교과도 증가하죠. 수능 위주는 감소입니다. 정시가 줄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던 거는 늘 정시가 40%까지 는다. 그건 저 위에 있는 아이들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6천 명이 줄면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죠. 대신에 우리는 여기서 값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도권하고 수도권 외 비수도권하고 차이가 수도권은 정시가 조금 늘고 비수도권은
수시가 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학추 인원이 계속 조금씩 늘고 있죠. 논술은 새로 생긴 게 있지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되거나 완화 경향. 완화는 어떤 거냐면 탐구 2개 평균이었다가 하나 반영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완화시킨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대 그대로고요. 자소서 분량 축소인데 내년부터는 폐지입니다. 모집 인원을 보시면 이게 수시죠. 수시가 77%였다가 75로 줄었다가 다시 78로 늘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을 비교해 보시면 우리 비수도권은 수시가 86%죠. 왜냐하면 이렇게 모으려고 해도 이율이 생겨버립니다. 아이들이 등록을 안 해버리고 도망을 가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78%입니다. 정시 모집은 22%라고 되어 있죠. 수도권은 정시가 16개 대학이 40% 이상 오버했지만 그 외 대학들은 수시에서 많이 뽑기 때문에 여기가 35가 됩니다. 아까 봤듯이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가 늘고 종합도 는다. 수능에서는, 정시에서는 수능 전형은 준다. 이렇게 큰 그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 보이죠? 수도권은 자, 맨 앞에 진한 게 학생부 교과입니다. 파랑이 종합이고요. 그 다음에 연한 색깔이 정시인데, 이렇게 보시면 우리 동네 부울경 보시면 상당히 교과 전형이 많죠. 그래서 우리 남쪽 나라는 교과로 뽑는 게 많다. 교과 중에서도 최저가 있는 경우는 부산은 동아대가 컷이고요. 우리 경남 지역은 경상대하고 창원대가 컷이죠. 나머지는 특수한 마산대, 간호학과 같은 데는 체제가 있지만 나머지는 체제 없습니다. 그냥 쓰면 갑니다. 떨어지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근데 선호도가 높은 과는 떨어집니다. 작년에 한 친구를 열심히 시켰는데 동아대가 안 되더라고요. 동아대 안 되어가지고, 왜냐하면 걔들이 요시 아이들 좋아하는 거는 공무원 시험 치는데 면제받는 과목이 있는 과를 선호합니다. 소방이거나 경찰 행정 이런 쪽. 거기는 잘 안 빠져요. 똑같은 생각이니까. 그러면 내신이 높았으면 됐을 건데 내신이 낮으니까 못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떨어져가지고 정시에 창원대 도구동문도 써봤습니다. 안 빠져요. 그래서 학교 내신이 안 좋으면 수능에 최저 2개 맞춰가지고는 합격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죠. 4월 말에 시행계획 발표될 거니까 큰 눈으로, 한눈으로 보시면 되겠고, 요겁니다. 지역인재 전형, 의치, 한약수, 간호, 여기가 내년부터는 40%입니다. 그러면 의대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는 거는 조금 더 수월하겠죠. 인원이 늘 거니까. 그래서 꼭 의예과를 가고 싶으면 재수를 하라는 얘기죠. 4,500만 원이 듭니다. 그래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전국연합 일정이고요. 바뀐 게 늘 9월 1일 이후에 치다가 올해 8월 31일로 바뀌었습니다. 요것만 한 개 다른 점이고요. 이제 우리 교육과정에 대해 잠시 보시면 지금 그냥 늘 보던 거죠. 지금 이게 아니고 이제 2022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고교 학점제 때문에. 근데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보시면 되겠죠. 지금 박스가 지금 1학년 아이들은 이것만 배우죠. 그 다음 2학년, 3학년 때 일반 선택이냐 진로 선택을 하는데, 파랑은 수능 출제 과목이죠. 기하가 좀 독특하죠.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그 이산수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수학 선택 과목 중에. 그게 누가 만들어 했더니만 특정 대학을 그래서 그렇지만 한국 교원대 교수들이 이산수학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출제로 들어가면 이산수학이 선택 과목이 와요. 기하가 빠졌다가 또 기하를 전공한 사람이 힘세면 또 수능도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학자들의 뭐 싸움인 것 같아요. 보니까 요거는 2까지가 있고요. 요거 빼고는 자 문제는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는 거죠. 요리 하니까 한문쌤이
선 우리도 등급 나와요. 등급 나옵니다. 여기도. 제가 한 번 더 등급은 나오지만 9등급 나오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를 합니다. 등급이 나온다는 거죠.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를 하고 A, B, C로만 나오죠. 요게 이제 우리 아이들의 문제인데 요것도 과목 선택할 때 위계라고 합니다. 저는 국가라서 수학의 경우 일반 선택 과목은 수학 1, 2 학통이 나란히 있어도 된다. 동시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건데 미적분을 하려고 하면 야를 선행하라는 얘기죠. 수학만 하고 바로 미적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수학이 있고 기본 수학이 있더라고요. 요것도 위계 뭐 수학과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오늘 저는 이 바쁜 와중에 1시부터 회의를 했습니다. 교육과정이 틀어져 가지고 학통이 우리 현재 3학년은 2학년 때 이수를 하고 왔는데 지금 2학년 아이들은 학통이 없어요. 3학년 때 학통 미적 기하 중에서 선택하게 해놨더라고. 그럼 서울대 아무도 못 가죠. 학통을 선택하고 미적을 선택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거 오늘 협의한다고 수학과에서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 진로 선택 과목 방법이 바뀌었는데요. 빨간 게 올해 겁니다. 보면 작년에 미반영했던 광운대 서울시립대가 올해는 반영을 합니다. 그럼 바뀐 거죠. 그럼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상담할 때 작년에 반영 안 했던 거 작년에는 반영 안 한 상태로 성적이 나올 거고 올해는 반영해서 나오겠죠. 그러면 뭔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인문은 2과목이고 자연은 4과목 하다가 지금은 3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로 과목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인데요. 학교마다 미반영하는 데가 있죠. 미반영.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시립대가 작년에는 밑에 있다가 미반영에 있다가 지금은 위에 반영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변동된 걸 보고 지원을 해야 되겠죠. 반영 방법입니다. 교과 반영하는 게 국수형 4/과 되어 있는 것은 인문이라 불리는 편의상 우리 통합교육과정에 인문자인이 없습니다. 우리 학교를 해보니까 미적분 선택한 아이가 전체에 17명 있습니다. 그건 7반에서 깔려 있어요. 다 미치는 거죠. 그게 통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문이라 불리는 아이들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를 한다는 얘기고 자인이라 불리는 아이들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한다는 뜻이고 밑에는 다 한다는 얘기고 전 과목이라는 얘기고 여기는 동국대 보면 입결을 보면 1점대 초반이에요. 전부 다. 우와 동국대 제일 좋은 대학이죠. 근데 과목 수가 다르죠. 잘한 거 10개만 한다. 그럼 1 찍은 것만 하면 1.0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반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그 전문의쌤한테 받은 건데요. 색깔연한 게 있죠. 파랑 색깔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거. 지금 3학년에 보니 1학기 때 3단위가 하나 있죠. 3학년 1학기 때. 요거는 문학과 매체더라고요. 언어와 매체가 아니고. 그럼 진로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3단계로 평가하는 A, B, C만 나오고 비율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 빨갛게 되어 있는 거. 영어 독해와 작문, 한국사는 3단위, 1단위로 되어 있는데 얘는 등급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요렇게 설명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가니까 이제 학생 선택 과목에 보니까 빨간 거는 성취도가 5단계입니다. 이 말은 등급이 나온다는 거죠. 올해 여기 나오려면 모르겠는데 요거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건데요. 여기 보시면 국어, 영어, 미적분이죠. 그럼 미적분 선택한 아이는 3개밖에 없어요. 등급 나오는 게. 그러면 우리가 나흘 치죠. 나흘 시험을 치기 때문에 하루에 1개씩만 쳐요. 그럼 하루는 노는 거죠. ABC로 나올 거니까. 근데 밑에 이거 선택한 친구들은 밑에 미적분 76이고 사문 70이니까 1대 미적분 칠 때 사문 치면 되죠. 나머지 이거 선택한 아이들은 하루에 2과목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걔들이 불리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시험 시간표 짤 때 저걸 잘 고민하셔야 돼요. 어떤 아이는 3개를 선택이 아니고
일반 선택 3개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고려 안 하면 어떤 사람 있잖아요. 나는 왜 맨날 1교시 안 넣어줘? 마지막에 채점하기 싫은데 이런 사람들 만나면 저걸 설명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3학년 거고요. 지금 2학년이죠. 2021학년 입학한 아이들은 일반 선택은 등급이 나온다는 거죠.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은 ABC로 나온다는 거고. 올해 1학년 입학한 친구들은 2학년 오면 일반 선택 많이 있고 3학년 때도 많죠. 2학기 때는 어차피 수시로 갈 거니까 별 의미가 없고 요 3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인데 공통하고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는 학생부 교과에서는 단위수하고 등급만 보죠. 단위수 등급. 그래서 저걸 목숨 걸고 하는데 종합 전형에서는 요거 다 보는 거죠. 서울대 사정관 말이 1등급하고 2등급하고 학업력에 무슨 차이가 있냐. 또 우리는 아까 계속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반고형입니다. 진해 용원고하고 창원복민고가 같은 수준이다라고 전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용원고 1등급이나 복민고 1등급이나 같게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김해 외고랑 우리랑 같이 1등급이 같다? 아닐 거잖아요. 그게 학생부 종합이죠. 학생부 종합은 요거 원점수에다가 과목 평균이 나오죠. 평균 보면 예를 들면 김해 외고 같은 경우 수학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86점이 6등급이더라. 우리 학교에만 86점은 2등급입니다. 수학이. 그러면 우리는 2인데 쟤들은 6이니까 교과로 가면 우리가 이기죠. 종합으로 가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밑에 보시면 지원학과 아까 연계 과목은 반드시 해야 된다. 물리를 하는 교과, 물리를 하시오라고 하면 물리 1, 2를 다 이수하라는 얘기죠.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그 친구는 교과가 아니라 종합으로 지원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반영 방법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죠. 예전에는 3학년 1학기 때 한 학기가 40%였기 때문에 역전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1, 2, 3학년 통으로 반영합니다. 역전이 불가능하고 뭐 2학년 뭐 실컷 놀다가 3학년 때 하지 뭐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3학년 때는 많아야 3개니까 과목이. 역전하기가 불가능하니까 1학년, 2학년 때 꾸준히 학교 생활에 충실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 보시면 아까 얘기했죠.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러면 큰 틀이 우리가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수능 이렇게 4가지인데 우리는 일단 요 밑에 2개는 버리는 거죠. 일반적인 학생들은. 특별한 경우는 이걸 하겠지만 학생부 교과와 종합의 차이점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라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교과 성적 칸에 보면 교과 역량이라 되어 있죠. 아까 성적은 등급으로 숫자로 표시되지만 역량은 숫자로만 표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과 전형 대부분 상위권 대학은 수능 최저가 있지만 그나마 일 없죠. 근데 이쪽은 수능 최저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권 대학은 있습니다. 이거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고 교과 기반 교과 외 활동이다. 옛날에는 비교과라고 했는데 교과 외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학년도 서울대는 모집 단위별 핵심 권장 과목하고 권장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 1, 2학년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저거는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았죠. 나중에 교과평가라는 게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에 꼭 필요한 것 해야 된다는 거죠. 기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도망가면 아까 얍상한 거는 안 뽑는다 이런 뜻입니다. 서울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다음에 나올 부산대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범대학의 경우 우리 학교에 지리교육과를 가려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세계지리가 개설이 안 됐어요. 그럼 얘는 못 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서울대는 그 얘기를 합니다. 너가 학교 거 말고 학교 밖에서 다른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수한 것도 인정해 줄게 라고 합니다.
그럼 학생부 종합을 하는 친구는 우리 학교 없어서 안 했는데요 하는 게 안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아서 오는 애들만 해도 넘치니까. 그 다음에 그 3학년 돼가지고 1, 2학년 때는 탱탱 공대 가려고 하다가 3학년 1학기 때 성적이 톱을 찍었어요. 갑자기 의대가 생각이 나죠. 그래가 학종으로 가는데 100% 탈락입니다. 그 친구는 그냥 교과로 가거나 정시로 가야 되는데 수능 공부 잘 안 되죠. 지금 4천만 원 쓰러 갔습니다. 3명이 갔습니다. 1억 2천이 날아간 거죠. 대학 가려고.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대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대도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은 이렇게 이 과목들을 해가 오시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또 이렇게 공부해가 오시오. 수학교육과인데 물리 원투를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관련 교과목. 뭐 이거는 PPT를 드릴 거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수능이죠. 수능이 작년부터 바뀐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와 수학이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었죠. 공통이 국어 76인데 수학은 74고 배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로 예를 들겠습니다. 독서하고 문학은 우리 학교는 2학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능 끝났죠 이제. 거의 76점. 근데 어떤 학교 보니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독서가 3학년에 편성된 학교도 있더라고요. 우리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화작하고 현대문학 감상을 하는데 화작인데 제가 수능 특강 독서 부분을 하거든요. 출제에 문제가 생겨요. 저희들은 3명의 교사가 나눠 들어가는데 화작 수능 특강 2분이 하고 저는 그거는 금방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수능 특강 독서 영역에 저는 과학기술 영역을 합니다. 그래서 출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부터 아이들이 항의를 하더라고. 선생님 화작인데 왜 독서가 나와요? 난감합니다. 댓글 걸면. 사전에 충분히 야 있잖아. 이거 내가 수능 공부해야 돼. 이렇게 설득하는데 지가 틀리면 인정이 안 됩니다. 요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독서 문학이 무조건 2학년에 깔려야 되는지 어쨌든 깔려는 있으니까 해야 되고 수학 원투인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학교는 3학년은 학동을 이수하고 왔는데 지금 2학년이 학동이 3학년에 깔려있다 보니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빨리 수정해야 된다. 절대평가 상대평가는 바뀐 거는 요게 핵심이죠. 제2외국어 한문이 블루오션 예전에는 카톡으로 쫙 찍으면 12점 나왔습니다. 2등급 컷이 17점이었거든요. 그날 운만 좋으면 2등급 되는 거죠. 근데 사탐 가탐에서 2등급 받으려고 하면 박 터지잖아요. 그죠? 작년부터 바뀌었는데 아까 알아봐도 1등급 2등급 받는 게 약간 수월하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시는 거니까 다른 점이 이겁니다. 한국사는 1등급이 40점이 1등급 컷인데 제2외국 하면은 45점이라는 거. 이것만 다르다는 거 아시면 되겠죠. 이거 선택 과목 지적 처음에 우리 교육부 의도는 선택형이니까 네 하고 싶은 걸 해라고 해놨는데 꼭 못된 아이들이죠. 저 위에 상위 15개 대학 걔들은 정합니다. 그걸 닮아서 부산대도 정하죠.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 중에서 택 1, 탐구 중에서 과탐을 반드시 2개 선택하시오. 이렇게 하는 대학이 62, 58 겹치는데 이런 거죠. 여기 있는 대학 파랑이 국립인데 저기 있는 대학에 가려고 하면 반드시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택 1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공대 가려고 하면. 근데 여기는 학통을 반드시 하라 돼 있죠. 요거는 인문 계열에서 한의대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적분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과탐도 지정한 게 62개 교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탐, 과탐 구분해서 탐구 중에 아무거나 17급 중에 2개인데 요 대학들은 과탐 2개를 반드시 선택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아이를 봤어요. 과탐 중에 하나만 반영한다니까 한 개만 치는 거예요, 얘가. 근데 그 자세히 읽어보면 당구장 표시로 반드시 2개 응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개만 응시하면 걔는 체제를 맞췄더라도 탈락이에요. 조건 잘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문계열은 제2외국 한문이 필수입니다. 필수인데 서울대 써놔놓고 그걸 안 한 거예요. 수능 쓸 때. 마지막에 읽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고 하면 걔는 원서는 썼지만
그냥 자격 미달로 불합격이죠. 탐구 저 동네는 탐구는 1, 2가 다른 과목이죠. 그것도 실수해갖고 지원 G2로 해가지고 날린다든지 이런 거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우리 학교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문반에 편성돼 있었는데 얘는 지구과학 교육과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는 탐구를 뭐 쳐야 됩니까? 과탐을 쳐야 되죠. 근데 담임이 윤리이과다 보니까 그걸 모른 거예요. 체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하니까 큰일 난 거죠. 마지막 날 수정하는 마지막 날 수정했어요. 안 그랬으면 얘는 원서를 냈는데 럴럴러 하고 말았죠. 재수할 뻔했죠.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됩니다. 수능시험 성적표인데요. 밑에 보시면 등급하고 100분위 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사, 영어, 지배국어 이런 등급이 나오죠. 나머지는 없고. 그러면 등급은 수시에서 최저 맞출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100분이나 표점은 정시에서 대학별 환산점수할 때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크게 보시면 원점수는 미공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점수일 뿐이고 실제로 저는 공개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표점이거나 100분위. 등급은 여기 제가 파랗게 다르게 해놨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최저학력 기준으로만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국어 수학 그 표준 점수 산출하는 방식인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점수는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공통 과목 점수가 평균이 높은 아이들이 선택한 과목이 높게 나옵니다. 나중에 얘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조정 원점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 과목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가 목적이었는데 불이익이 생겨버렸어요. 미적분 한 아이들이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오게 돼버렸죠. 이해되시죠? 여기는 해놨죠.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완화하기 위해서인데 이거 돌리기 전에 계속 전에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근데 결론은 불이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통합형 수능은 국어 수학의 선택형이죠. 유불리 발생을 했다고 자기들 인정하죠. 대교육에서 만든 겁니다. 두 번째는 수능 최저 기준 충족할 때 예전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인문 쪽의 아이들이 수학으로 최저를 맞췄어요. 왜냐하면 가형, 나형인데 가형, 자연반 아이들이 가형 치면 14만이었고요. 나형 인문 아이들은 저거들끼리 경쟁했잖아요. 그죠? 그럼 수학 인문반 아이들도 1, 2등급 있었잖아요. 근데 통합되고 나서는 1, 2등급 안에는 거의 뭐 몇 프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된 것 같긴 한데 인문이 좀 불이익이 따른다. 정시 지원에도 조금 영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거죠. 교차 지원이라 하죠. 그죠? 자연반 아이들이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인문으로 지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대학에서 뭐 해결하겠죠. 우리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요거죠. 옛날에는 내가 원점수 몇 점이면 등급 컷이 대충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죠. 내가 1단계 통과했는지 최저를 맞췄는지 아닌지에 따라 면접에 가나 마나. 그럼 가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실패했어요. 갔다 왔는데 한 개 차이로 최저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성적표 받기 전까지는 내 성적을 알 수가 없다는 게 되어버렸죠.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대충 얘기된 거니까. 수능 점수를 활용하는 사례인데 수시 모집은 등급이라고 했죠. 괄호는 이겁니다. 괄호 탐구, 괄호 1은 둘 중에 하나 상위급만 한다는 얘기고 요렇게 괄호 슬래시 되어 있는 거는 미적분 또는 기하를 반드시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탐구 1돼 있죠. 이는 사탐, 가탐 선택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것이고 밑에 거는 수학은 미적분 기하 중에서 선택해야 되고 과탐을 반드시 쳐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정시 모집입니다. 점수를 보시면 A, B 학생인데 그냥 단순히 보면 얘가 338이고 얘가 33.6이죠. A가 높죠. 그 다음 100분위를 봐도 209.5고 100분위가 200입니다. 그럼 A가 성적이 높은 아이죠. 우리가 보면. 그런데 정시에도 반영 비율, 자 100분위를 반영하는데 수학이 40%입니다. 수학 40%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수학이 64점, 87점이니까 수학 87점 받은 아이가 40% 반영하면
결과적으로 81.51이 되고 A는 78.47이죠. 그러면 B가 훨씬 더 높은 점수가 됩니다. 탐구 하나를 반영하냐 두 개 하냐, 탐구 하나를 했을 때는 90인데 밑에는 63이죠. 하지만 15%밖에 반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정시는 굉장히 공학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상담을 통해서 정시 지원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수능에서는 수시형과 정시형이 다른데 정시는 4개 영역 다죠. 아까 제일 앞에 보여드린 거 있죠. 우리 의예과 같은 경우에 4개 영역 평균 1점 얼마였죠. 그렇게 전 과목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비해서 수시형 수능은 일단 영어 등급이 3등급까지 58%였습니다. 영어를 일단 하나 깔고 탐구 하나로 해서 2개를 맞춘다. 그럼 2개 하면 애들이 못 맞추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경남의 경우는 경상국립대는 3개 영역이죠. 합이 3합 10, 11, 12, 13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창원은 2개 합이거나 하나거든요. 그러면 경상대 체제를 준비시키면 2개의 합 정도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죠. 어쨌든 그렇게 안내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는 이거 본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학기당 수당 1개인데 내년부터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봉사활동 실적이 개인별로 하는 것. 옛날에 확인서 끊어오는 거는 미반영이죠. 그 다음에 바뀌는 게 독서활동이 미반영인데 그러면 안 읽어도 돼? 아니고 이거는 다른 영역에 교과나 창체 시간에 동아리라든지 자율이나 진로 시간에 독서가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생활 기록부를 한번 잘라와 봤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아이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넘어가면 여기부터입니다. 1번 인적 학적 사항인데 블라인드죠. 블라인드 처리를 하면 장점은 우리 학교가 어딘지 모르는 거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입시 성적이 좋았던 학교가 어딘지 모르는 거. 그러면 또 사정관들이 또 이상한 짓을 해요. 무슨 뭐 있잖아요. 이름, 동아리 이름. 그거 다 나와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동아리가 있는 대학은 어느 고등학교다를 또 추리를 해요. 희한한 짓을 하더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면 되는데 어쨌든 경남은 유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경남 학생부가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블라인드고요. 출결은 교과에도 들어가고 종합에 들어가지만 민정일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잘 없죠. 민정은. 이거는 담임이 한다는 얘기고 수상 경력은 지금 2학년부터는 없죠. 3학년까지인데 학기당 1개입니다. 그럼 이거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마다 사정관 만나서 물어보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1학년 1, 2, 2학년 1, 2, 3학년 1학기 5개죠. 5개 어떤 데 뭐 컨설팅 갔다 왔는데 뭐 학업 관련해서는 뭐 하지 말래요. 교과 수상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뒤에 성적이 나오니까. 그 외에 학업 역량을 할 수 있는 건 하나쯤.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아놔야 된다라고 하는 사정관이 있는 반면에 그거 필요 없어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근데 인성을 파악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재수생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재수생들은 지가 알아서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제출할 때. 그러면 A 대학 할 때랑 B 대학 할 때랑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확인이 안 돼요. 사실. 근데 우리는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단위에 쾅 해놨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죠. 6개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어쨌든 올해까지만 학기당 1개다. 그러면 선택할 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 골고루 드러나게 하는 게 안 좋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많은 대학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창체가 문제죠. 창체는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인데 자율하고 진로는 담임이 쓰죠. 담임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죠. 동아리는 동아리 담당 못합니다. 동아리 담당 교사인데 그 다음에 밑에 봉사활동 실적은 담임이 입력하죠. 이거는 지금 우리는 우리끼리만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학교를 다 나오는 줄 알지만 수도권은 과밀학급이에요. 35명씩이면 하나급이. 그럼 저는 3학년 하다 보니까 3학년 늘 왔죠. 1학년이 퐁당퐁당 격주로.
이제 저 윗동네는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3학년이 와도 분만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그렇게 했죠. 연세대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 시수나 결석 이런 거는 뭐 쓱 만점 처리하겠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는 하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학습 발달상이 이제 다른 건데요. 지금 올해 졸업한 아이들도 이렇게 됐죠. 이게 공통과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여기는 석차 등급이 나오죠. 1에서 9까지. 그게 끝나고 나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대학 2학년은 이게 구분이 없었죠. 진로 선택 과목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진로 선택 과목은 이렇게 성취도하고 수강자 수 그리고 성취도별 비율 뭐 A 몇 프로, B 몇 프로, C 몇 프로만 나와죠. 등급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역시 세특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독서인데 역시나 올해까지만 반영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교과 담당쌤한테 드리면 교과 이름으로 정리가 되죠. 이렇게. 근데 담임한테 주면 공통으로 적히죠. 그러면 대학에서는 교과 이름으로 적히는 게 좀 낫겠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행동특성의 종합의견은 담임이 적는데 이론상으로는 2학년까지만 제공되는 걸로 되어 있죠. 2학년까지.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담임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죠. 담임과 친하게 지내자니까 커피 사오는데 그게 아니고 야자 하자고 하면 야자도 참여하고 방과후 하자면 하고 뭐 행사할 때 적극적으로 하면 그게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동수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가 가면 화법과 작문 시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사를 가버리니까 얼굴도 못 익히죠. 마스크 다 쓰고 있으니까 서술할 게 없어요. 근데 야자 안 하고 가버리면 밤에 야자할 때는 쓱 가보면 공부 열심히 하네 이게 보이는데 4시 반 땡 하면 가버리면 접촉할 수가 없죠. 그럼 그 친구는 학생부 종합으로 갈 수가 없겠죠. 이걸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잘난 친구는 안 뽑는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쪽에 있을 때 양산에 제가 근무할 때 한 친구가 서울대를 갔어요. 그래 가서 이제 잘했다고 불러가 후배들 모아놓고 뭐 한번 얘기를 해봐라. 저는 이제 바빠서 5층에 있다가 안 봤거든요. 전달 받기로 거기 있던 그 전에 부장이 와서 시발시발 하더라고요. 왜 하니까 야 있잖아 내 서울대 간 거 학교에서 해준 거 하나도 없어. 네가 잘하면 돼. 그 학교 수상이 178개였습니다. 우리가 1년에 34조 학교잖아. 그죠? 그럼 일주일에 한 개 이상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상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 세우고 대회하고 채점하고 상준 그 쌤들은 뭐 했노? 미친 짓 한 거죠. 그런 인성 쓰레기는 키우면 안 돼요. 걔는 서울대 가면 이상한 애가 될 거예요. 준석이가 되거나. 공부만 잘하면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학교에서 모든 쌤들이 다 노력해서 간 건데 지잘나서 간 거 아니에요. 서울대는 지잘난 거는 뽑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 놓고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히 걔가 교사 아들입니다. 교사 딸입니다. 아버지가 교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어머니들 학교를 안 믿으면 좋은 대학 가기 어렵다. 아니면 돈을 많이 들이면 됩니다. 4,500만 원 들이면 뭐 정시로 가면 되겠죠. 제가 아까 이 기다리는 동안에 검색해보니 작년에 수도권 대학 23명, 국립대, 부산대까지 해야 또 뭐 180명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다 노력해서 간 거죠. 자, 이거는 그냥 간단히 보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숫자로만 정량평가라고 합니다. 숫자, 봉사활동 실적도 숫자죠. 출결도 숫자죠. 교과는 숫자로만 파악하는 거. 종합은 문자입니다. 문자로 파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공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31일하고 11월 30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 5년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빨간 거는 줄었다는 얘기고 파랑은 늘었다는 거예요. 평을 보시면 2022년에 보시면 39만이죠. 39만 9천 앞에보다 8만 3천 줄었다는 거고
졸업생은 5만 7천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수능에 가니까 재학생이 36만이고 졸업생이 13만 4천이죠. 그럼 이걸 졸업생을 쭉 보시면 보통의 경우 최근의 추세는 졸업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비율이 높죠. 4명 중에 1명이 졸업생이다라는 겁니다. 얘들이 7, 8, 9등급이 재수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1, 2, 3등급 선생님 저는 뭐 열심히 해서 정치로 갈래요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교 천차만별인 예를 들면 155명이면 쭉 실력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등급이 7, 8 찍는 애가 수능에서 찍겠다고 그건 불가능하죠. 천지가 개벽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그냥 눈으로만 보십시오. 뭐냐 하면 15개 대학이 딱 보시면 교과가 검정은 는 거죠. 종합이 줄고 정시가 늘었습니다. 15개 대학만 있는데 실제로는 16개 대학이 여기서 2개는 빠지고 들어오죠. 여기 나머지 7개, 8개 대학인데 역시 똑같죠. 교과는 늘고 종합은 줄었는데 정시는 는다.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은 늡니다. 정시가.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이 늘고 있죠. 종합은 줄고요. 그 다음에 작년하고 올해입니다. 작년 인원하고 올해 인원 보면 플러스죠. 작년보다 많이 뽑는데 최저가 있냐 없냐 지금 음영 처리된 것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건국대가 교과에서 최저를 없앴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건국대 자료는 작년에는 최저가 있었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낮은 거죠. 하지만 최저가 없으면 교과가 성적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작년 거 보고 나도 써도 되겠네 하면 그거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표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립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 학종이 3합 7인데 탐구가 2개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가 작년에 네오르네상스가 최저가 있었죠. 우리 경희대는 굉장히 우리 경남하고 친한 데입니다. 네오로 제일 많이 가거든요, 사실은. 올해는 다행히 폐지됐는데 그러면 작년보다도 내신이 올라갈 겁니다. 작년에 최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바뀐 부분만 좀 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를 보시면 흐름이 완전히 수도권과 다르죠. 교과도 늘고요. 종합도 늡니다. 정시가 줄죠. 자, 부산 지역입니다. 부산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과가 늘고요. 종합도 늘고 정시는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없어요. 정시까지 남아있는 애들이. 대구 경북 지역을 보시면 교과는 늘었는데 종합은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정시는 많이 줄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남쪽 나라는 학생부 교과 수시로 많이 뽑는다가 되겠죠. 그럼 요때 안 묻혀가면 목돈을 써야 될 수도 있겠죠. 자, 교과 전형입니다. 이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대학별로 반영 방법 차이, 아까 충분히 설명됐죠. 과목도 다르고 비율도 다르고 그 다음 최저가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고 교과 쓰는 아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예과를 종합으로 못 씁니다. 교과 쓰는 교과라면 쭉 쓰겠죠. 그럼 6개 중에서 많이 하면 6개 다 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교과는 전체적으로 인원이 증가했다. 두 번째, 일부 완화, 아까 얘기했듯이 탐구 하나라는 것이고 직윤 전형이 고교별 추천 인원이 확대됐다. 뭐 4명 하다가 뭐 5%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고 대학별 진로 선택 과목 작년에는 반영 안 하다가 올해 반영하는 대학 찾아보면 될 것이고 정성평가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지금 학생부 교과인데도 정성평가를 도입하겠다. 교과평가, 이는 서울 얘기입니다. 이게 달라진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보신 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 방법인데 학생부 100으로만 보는 데가 있고 그중에 교과 100하고 출결봉사, 비교과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밑에 학생부 면접이 있고 학생부 서류가 있고 올해 크게 달라진 건 이겁니다. 면접을 보는 것, 서류 평가를 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학생부 100인데 교과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결봉사 아까 말씀드렸죠.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 그 다음에 요거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거의 반영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면접, 서류
교과 성경을 정량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서류 평가는 정성입니다. 문자를 읽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전체 학생 수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보겠다는 얘기고. 전형 방법인데요. 건국대 같은 경우는 올해 최저가 없어졌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요 서류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그죠? 학생부 100인 것하고 서류라는 것하고 차이점. 가운데는 없다는 거죠. 방법은 아까 이거 설명드린 거죠. 대학마다 반영 계열이라고 하는 것. 어차피 대학에 가면 계열이 있으니까 계열별로 반영 방법이 다르다, 교과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뀐 부분이 이제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이 경희대가 이렇게, 경희대는 항상 인문 홀대입니다. 인문 홀대였는데 2명, 자연 3명, 예체능 1명 이러다가 그냥 5%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그 경희대는 진로 선택 과목도 인문은 2개고 자연은 4개고 이렇게 달랐죠. 올해는 3개씩이고 바뀐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웃기죠. 인문 자연 4대 있고 계열별 3명인데 우리는 사실 통합이잖아요. 근데도 또 이거 맞춰서 내더라고요. 저도 냈고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대비 전략인데요. 어쨌든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할 것. 이게 기본이죠. 두 번째는 최저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를 맞추려고 노력할 것. 우리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거 아이들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아이들 믿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등급으로 나오면 등급입니다. 그게 수능 대박인데 성적표 4월 20일쯤 오겠죠? 14일쯤 오겠네. 오면 그러네. 선생님 저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쳐서 그래요. 쎄빠지 해도 그 등급 유지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수능 전공이라고 안 치면 결석이죠. 7, 8, 9등급도 쳐야 되잖아요. 엎어져 찍고 잘하더라도 쳐야 돼요. 인원에 잡혀요. 7, 8, 9등급 제가 있던 학교 많은 학교에서 원서를 안 써버립니다. 전체 학생 수 350인데요. 수능 치는 아이가 100명입니다. 250이 없어져요. 그게 7, 8, 9등급이면 비례해서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14만 명 정도의 재수생이 옵니다. 걔들 1, 2, 3등급이죠. 누르죠. 내가 5등급이었을 때 7 안 떨어지면 다행이에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우리 아이들 1등급 찍었어요. 3월달에 작년 3월에 수학 1 찍고 물리 1 찍었습니다. 공부를 정말 쎄빠지게 하는 잠 안 자고 하는 아이는 그대로 유지입니다. 이게 대박이죠. 보통의 경우는 정말 열심히 하는 애는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수학이 2등급 나오고 물리 2등급 나오면 정말 열심히 하는 아이예요. 근데 대부분의 평범한 아이들은 플러스 2가 됩니다. 3월달 등급에다가 14만 명 위에서 내려옵니다. 14만 명. 그걸 생각을 해요. 지가 열심히 하면 올라간다고? 그건 웃긴 얘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애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대학 보내줍니다. 3월달 등급보다 올라가는 경우. 7등급짜리 올라가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1, 2, 3등급인데 1 찍은 아이가 1을 유지하는 게 대박인데 보통의 경우는 플러스 1이거나 플러스 2 아니면 플러스 3까지 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아이가 외과를 지망했는데 1 찍었던 것이 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낙방이죠. 외과는 3합 4거나 3합 5잖아. 그죠? 한 개 4를 찍었는데 어떻게 맞춰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는 거짓말이에요. 쎄빠지 해야 3월달에 찍은 등급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대박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이해되죠? 왜냐하면 등급은 그대로인데 점수는 올라가요. 46점이 수학에서 6등급 정도 받습니다. 46점이 100점 만점은. 나중 되면 70몇 점으로 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열심히 노력, 점수는 올라가겠지만 등급은 좀 어렵다. 그래서 등급 올리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잠자는 친구들은 이 얘기 들으면 잠이 번쩍 깨야 되겠죠. 근데 더 많이 잡니다. 지원 전략은 아까 있는 것처럼
전형 결과를 봐야 되죠. 아직 공개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은 지금 업데이트되어 있고요. 그걸 보고 최저 기준을 충족 못 시키면 우리 6월달에 보통 기준으로 합니다. 6월은 아까 봤듯이 재수생 절반이 오죠. 거기서 등급 못 맞추는데 열심히 해서 수능 때 맞추겠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제 손에 장을 지을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셈도 있었습니다. 이준기 네가 인마 연예인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했는데 실제로 연예인에서 찾아왔더랍니다. 그 셈은 숨었고 저도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얘기하는 이유는 정말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수능 최저 등급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부산대 우리 경남 10%도 잘 못 가죠. 쓰기는 우리 아들이 어마무시하게 씁니다. 작년에 우리 반이 24명이었는데 부산대 안 쓴 아이가 4명밖에 없었습니다. 부산대 최저를 맞춘 아이는 낯생. 이하보 어렵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도 우리 학교가 그리 나쁜 학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균형 전형, 아까 얘기했듯이 수도권에는 지역균형 선발이 있기 때문에 내신 잘 받고 최저 맞출 수 있는 친구는 하고, 작년에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1.23쯤 되는 친구인데 수업 시간에 자요. 이동 수업도 자고 다 자요. 그래서 한양대에 써서 됐습니다. 처음은 떨어졌고 후보 2위였다가 총은 합격됐죠. 한양대는 최저가 없죠. 면접 보러 갔는데 한양대가 아니고 면접은 연세대를 보러 갔는데 아예 낯생이고, 한양대는 그냥 원서 내고 가만히 있었죠. 원서비만 내고 있었더니만 최저도 없고 그냥 합격했더라고요. 그거 같습니다. 그러면 내신을 잘 따야 된다는 거죠. 엎어져 자도. 그게 아니라면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종인데 여기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는 두 번째만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다단계 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그럼 한 사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이 읽을 거기 때문에 아까 그 서울대 간 모 학생처럼 지 잘나서 가는 건 없어요. 그러면 학교 생활에 충실한 겁니다. 옛날로 치면 학교 생활 충실자 전형이 입학 사정관제 전형으로 바뀌었다가 학생부 종합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수능 치고 나올 때 인터뷰하면 뭐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뭐 기본을 맞는 얘기입니다. 서울대 간 애들은 다 그렇게 해요. 특별히 쪽집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엎어져 자고 뭐 대박을 노린다? 불가능해요. 도둑질 하는 거죠. 그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 어머니들 듣고 계시죠? 애를 지금 키워서 29, 28인데 걔들 제가 아침에 7반에 데려주고 11시에 데리고 왔어요. 제가 고3부장 할 때니까 출근하면서 7시 반에 내려주고 7시에 내려주고 저도 가야 되니까 7시 반에 학교 갔다가 11시 마치고 픽업해서 3년을 그렇게 했어요. 학원 다닌 적 없어요. 공부는 지가 하는 겁니다. 직사 친구. 공부는 누가 하느냐 하면 뭘로 한다? 엉덩이로 해요.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엉덩이 오래 붙이고 있는 아이가 이겨요. 여기는 내가 우리 학교 걸 빼고 들고 왔는데 실제 사례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코로나 시국에도 야자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소등식 날까지 결석 한 번도 안 한 아이가 4명 있더라고요. 4명. 그래서 제가 상장도 주고 선물도 줬어요. 거의 학원 다닌 적이 없는데 부산대 최저를 맞춰서 인문반인데 최저 맞춰서 부산대 갔습니다. 내신 등급은 2.7 정도 됩니다. 우리 반에 있는 1점 단위도 최저 못 맞추는데 인문이 더 맞추기 어렵죠. 부산대는. 근데 맞춰서 갔어요. 왜? 걔는 엉덩이에 깔고 앉아 있었거든. 중간에 학원 간다고 과외 받는다고 간 애들은 최저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다. 자, 방식입니다. 단계별로 하는 게 있고 아까 있는 거죠. 학종이 지금 올해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2개로 나뉜다. 그러면 아이들 귀찮게 하는 거는 잘 안 가겠죠. 그러면 지원율이 낮을 거니까 자신 있는 친구는 과감하게 지원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라 가라 하는 거 싫어하는 애들이니까 면접 준비 열심히 해서 도교 육성해서 면접 열심히 시켜줍니다. 그렇게 가면 되겠죠. 요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예전에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이래 샀는데 요거는 서울대하고 섞어놓은 겁니다. 우리 흔히 보던 4개하고 좀 다르죠. 내년부터 이렇게 6개 대학이었다가 5개로 바뀌었죠. 여기 있는 애는 쟁쟁한 대학인데 서울여대가 있었어요. 6개 대학에는. 물어봤어요. 서울여대 먼저 들어봤노 하니까 저도요. 서울여대는 빠진 거죠 이제. 그동안 보신 거 있죠? 이 장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6개 대학이 만들었는데 서울여대는 수준이 낮아서 빼버리고 이렇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내년부터는 평가합니다. 올해도 그렇게 가겠죠. 어차피 비슷할 거니까. 그래서 이거 보시면 교과 영역, 교과 외 영역,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 아까 없는 데가 더 많았죠. 보시면 교과목 이수 현황입니다. 아까 그겁니다. 물리 1을 이수했냐 안 했냐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등급보다는. 그 다음 단위수가 몇 개냐 요거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는 정말로 순진한 친구들이고 어떤 전략적으로 하는 데는 보면 기본 단위는 굉장히 줄여요. 전문 교과를 많이 해놨더라고. 등급이 안 나오죠. 편법을 쓰는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 공립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렇게 가요. 등급 안 나오는 걸로만 해버리면 A 다 줘버리면 1이죠. 그래서 고려대가 작년에 대박 난 거죠. 고려대는 A가 1등급으로 주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A 받은 비율입니다. 100분은 몇 분. 그러면 A가 90%다. 그러면 1.9등급이 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걸 잘 보면 될 거고요. 세특 아까 문자 본다 했죠. 글자로 된 걸 보는 게 중요하다. 요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업 역량, 전공자금, 인성 발전 가능성인데 대학에 가면 나중에 똑같은 중앙대 같은 경우는 다빈치형 인재가 있고요. 학종에 탐구형 인재가 있어요. 그럼 애들 보면 탐구형 보고 선생님 요 아들 정석이 낮은데요. 저 이거 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분석해야 돼요. 다빈치는 말 그대로 팔방미인이죠. 5개 영역을 20%씩 똑같이 합니다. 5개 이렇게 똑같이 20%씩 반영하는데 탐구형 인재는 탐구 역량하고 학업 역량 요게 30%씩이에요. 나머지 10%씩 가요. 그 전형은 우리가 아니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아이를 위한 거예요. 이 전형 분석을 잘 하시면 돼요. 점수 낮았고 선생님 학생부 교과 보니까 2.5 안 될 것 같아. 종합 보니까 3.0 써야지 돈만 날라갑니다. 차라리 통닭 사드세요. 그리 얘기해도 안 돼요. 작년에 내가 야마 이거 쓰면 부산대 안 돼. 그냥 닭 사먹어 하니까 싫어요. 닭값만 알리죠. 그래 한 놈이 따지러 가더라고. 선생님 제가요 닭을 많이 구했어요. 바보 아니야. 농가는 먹었겠죠. 부산대 사령관들이 먹었겠죠. 아닌 거는 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로 하면 열심히 하면 올라간다는 생각 버리고 꾸준히 해요. 그러면 걔는 올라가요. 이런 것들은 대학마다 이름이 다를 뿐이지 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저 대학에 지원하면 저렇게 한다는 걸 알고는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전형이 여기 보세요. 계열적합형 여기 보면 인성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학업우수형과 계열적합형이 다른 학업우수형은 일반고가 가는 거예요. 그럼 성격이 굉장히 높아요. 체력이 있고. 계열적합형은 체력 없어요. 학종 저희들은 특수목적 고등학교 출신들이 가요. 전형을 짜는 이유가 뭔지를 분석해야 돼요. 성격이 좀 낮다. 야, 니 이거 쓰면 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고를 위해서 만든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좋은 전형이고 총합으로 가고 싶을 때는 이런 경우 2개일 때는 아까 중앙대가 정확해요. 중앙대는 다빈치 일반고 오너라 탐구형 특목고 오너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죠? 다빈치형은 20, 20, 20, 20, 20이죠. 근데 탐구형은 전공적합성 30 탐구형량 30은 요 10, 10이죠. 얘들이 우리가 탐구형이 없잖아요. 그죠? 보시면 되겠죠. 종합전형은 보시면 서류형 면접형으로 지금 2개로 나뉜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위권 대학은 체제가 있는데 부산대는 올해까지 체제를 넣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뭐 지역 인재는 체제를 빼겠다라고 하는데 부산대는 잘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자문위원인데
현장의 목소리 잘 전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교수들이 더 파워가 세요. 부산대가 성적을 보면 상당히 높은 대학인데 지난번에 우리 연수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중간에 부산대는 왜 의대에 아무도 못 가니 하니까 저거들은 거기 안 간대요. 못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럼 나중에 대학 알림이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전형은 이렇고요. 여기 보시면 크게 보시면 서류형하고 면접형이 올해 특징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럼 아이가 서류형으로 지원해야 될지 면접형으로 지원해야 될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최저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가고 싶은 데는 다 있죠.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최저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늘 이 대학이 궁금합니다. 서울대하고 동급지죠. 이건 왜 그래야 되냐 하면 나중에 정시에 가도 똑같아요. 서울대 떨어지면 다학원에는 홍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대 떨어졌는데 재수하기 싫으면 홍대 가는 거죠. 그래서 홍대는 서울대보다 높아요, 점수가. 또 인원수도 적고. 서울에서는 홍대가 상당히 놀기 좋은 데니까 우리 아이들 선호도는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놀기 좋은 곳이 선호 없죠. 동아대보다는 경성대가 높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동명대도 그 옆에 있는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차별하는 겁니다. 자기소개 제출 미제출 그러면 요 대학들하고 요 대학들이 차이가 있겠죠.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대 같은 경우는 미제출이니까 지원율이 팡팡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어차피 뽑을 데는 정해져 있잖아요. 낚시가 잘 된다는 거죠. 양식은 그렇고요. 대학마다 3번 문항이 있나 없나. 서울대는 보시는 것처럼 책이죠. 독서. 이게 가장 서울대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면접은 서류 기반하고 제시문인데 서류 기반은 지가 제출한 서류니까 학생부에 있는 내용으로 질문합니다.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제시문 기반은 좀 센 대학들이 이렇게 하죠. 그럼 질문이 이렇게 다릅니다. 서류 기반 면접은 국어 시간에 무엇에 대해 발표했다고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노? 배우고 된 게 뭐고?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제시문 면접은 가다다라 제시하고 제시문 면접은 독서가 돼야 됩니다. 독해. 뭘 묻는 문제인가를 알아내야 됩니다. 지금 논술은 오늘 설명 안 할 건데 논술은 읽기가 안 되면 논술이 안 되는 겁니다. 읽고 야가 무슨 소리 하노? 그거에 대해서 나는 찬성해 반대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읽기 안 되는 백날 해도 논술 안 됩니다. 그래서 경남은 아까 논술 0.45%입니다. 읽기를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평가 요소는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여드린 이유가 그 대학에 지원하면 제발 그 대학 홈페이지 가서 평가 방법 뭘 평가하는지는 알고 가라는 얘기죠. 다 다르다는 얘기죠. 이렇게 대학마다. 뭐 하는 방법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들입니다. 그럼 서류100이죠. 서류100이니까 이렇고요. 학종은 요거는 1, 2, 3학년 공이 똑같습니다. 교과서에 적극 참여해야 되죠. 내용을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갈 길이 뭔데요. 지금 학종은 저기 보시는 바대로 어쨌든 학종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학교 수업에 충실한 겁니다. 그 다음에 멍청하게 받아들이는 것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고 궁금하면 질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르면 책을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동아리 활동 시간에 가서 친구들과 같이 올려 협의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이런 활동 정확하게 말하면 학교 생활을 정말 충실히 한 친구 중에서 탐구력이 있는 아이 지적 호기심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궁금해서 뭔가를 깊이 있게 찾아가는 아이 거기 저게
좀 더 그런 내용들이죠. 학교에 배운 걸 연계심 확장시키는 것이고 독서입니다. 2학년도 독서가 사라지긴 하지만 미제공이죠. 하지만 독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과 수업이거나 창체라든지 이런 데 다 숨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공 가이드북 나중에 나올 겁니다. 각 대학 홈페이지 가면 다 있으니까 그거 참고 좀 하고 제발 지원하는 대학 홈페이지 좀 들어가세요. 지가 나한테 물어가 선생님 여기 대학에 갈 건데 어떻게 가요? 니 들어가 봐라. 안 들어가요. 그게 문제죠. 그 다음에 어디가 가는 거 있고요. 준비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학년 때부터 준비 안 되면 종합전형 쓰지 마세요. 돈만 낭비해요. 아까 얘기했죠. 의대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얘가 전교 1등을 찍은 거예요. 그럼 갑자기 의대로 바꾸면 교과로 가야 됩니다. 종합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그 과목 공부하고 독서도 많이 하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가는 거지 성격 좋다고 가는 건 아니다. 그러면 교과 전형으로 가면 됩니다. 요거는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까지 계속 했던 내용들 학생부 종합전형에 보시면 뭐 어떤 것 나와 있죠.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올해 이제 서울대 정시모집의 교과평가라고 하는데 이걸 작년에 공개했거든요. 그 말은 그동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고 있었는데 우리한테는 그냥 쓱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교과평가가 들어간다. 정시모집의 지균입니다. 지균에도 교과평이 들어가죠. 옛날에 수능만 봤죠. 그 다음에 정시모집 일반 전형에도 1단계 100%를 뽑고 2단계에서 20%를 반영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교과평가는 쉽게 말하면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은 이렇게 돼 있죠. 교과목 이수 현황을 보겠다. 그 다음에 교과 지원 어쩌고 저쩌고 돼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량이 아니라 정성평가. 글자를 읽고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반영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업 수행 내용은 세특에서 보겠다죠. 그래서 문자를 읽겠다는 겁니다. 숫자만 보지 않고. 그 다음 평가 기준을 보시면 절대평가인데 A, B, C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서울대 설명회 가니까 아마 BB 정도가 될 거다. 두 사람이 했을 때 AA, AB, 뭐 BB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BB가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겁니다. 교과 이수 기준 1, 2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일 때 교과 이수 기준 1 이거는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오면 몇 점을 주겠다. 여기 2를 이수하면 몇 점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입니다. 그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하고요. 대학 알림이 그 다음에 경남 대입정보센터가 있고 EBSI 메이저맵은 제가 삭제해버렸습니다. 너무 진로생들이 이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대학 자료 이렇게 가겠습니다. 어디가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어디가로 이름이 된 이유가 재밌죠. 3학년 1학기 마치 7월 둘째 주 되면 선생님 저 대학 어디 가요? 어디 가요? 해서 어디 갑니다. 안 까먹겠죠? 어디가? 정식 영시한 대입정보 포털입니다. 여기 가면 모든 거 다 있죠. 대입 검색도 있고요. 성적도 분석할 수 있고요.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진로 이런 데 보면 아이들이 그 직업이 뭔지 또 앞으로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 다 알려줍니다. 들어가시면 되고요. 또 심리검사도 가능하죠.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정보 많이 하는 게 진로 정보가 있고 대학 학과 전형 검색이 있습니다. 일반 대학하고요. 전문대학이 따로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성적 분석 회원 가입하고 3학년 같은 경우는 1, 2학년 성적이 나와 있죠. 그걸 입력해서 보면 각 대학마다 아까 달랐죠. 전형 반영 교과나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내가 지원할 때마다 내 성적을 그 대학 버전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적을 입력해 놓고 대입상담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여러분 정보가 딸려옵니다.
그럼 좀 더 정확한 상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년도 입시 결과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종은 몇 컷이다. 그 등급 컷이 70%, 뭐 학생부 교과는 그렇다. 수능은 어느 정도인지를 다 알려줍니다.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600-1615 전화비는 부담하셔야 되고요.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저희들 수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대입 상담. 우리 아이들 잠을 안 자죠? 그럼 수시로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또 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쌤 중에서 할아버지가 있어요. 4시쯤에 질문해 놓으면 6시쯤에 답글이 달려요. 답글 달면 휴대폰으로 삐링삐링 연락 옵니다. 답글 달았으니까 확인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알미가 있는데 여러 개의 대학에 합격했을 때 어느 대학이 좋은 대학이에요. 여기 가서 검색해 보면 이렇게 대학 모든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졸업자의 취업자 수도 나옵니다. 남녀 구분해서요. 그럼 여기 보시면 간호학과 맨 위에서 그런데 부산대입니다. 남학생 7명 졸업했고 여학생 73명 졸업했는데 남학생 7명 취업했고 여학생은 56명이죠. 부산대 들어가는 게 어렵죠. 간호학과 한 명도 못 가잖아요. 그죠? 근데 간호학과 졸업했는데 간호사 취업이 안 되면 국가고시 떨어진 겁니다. 대학 가서 열심히 놀면 안 된다는 거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소속된 또 다른 단체가 경남대입정보센터인데 여기 올 때 바로 캡처했습니다. 4월 7일 아까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이거 홍보해놨더라고요. 4월 7일 날 교육대학 입시 설명회가 있고 오늘이죠. 오늘 10시부터 선착순이다. 뭐 이런 거. 최신 정보가 이게 들어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행사 신청하면 경남대입정보센터에서 상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도 여기서 하니까요. EBSI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요. 여기 가면 없는 게 없습니다. 자기소개서 어떻게 하는지 기초에서 실전까지 면접 준비 어떻게 논술 학교에서 안 해줄 거니까 혼자 여기서 하면 됩니다. 첨삭 지도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경찰대나 사관학교 갈 때 어떻게 준비하는지 다 나와 있고요. 영역별 있고요. 그 다음 1학년은 지금 이상한 거 받았죠. 뚜껑 열리는 그거 보면 교재 다운로드 있죠. 거기다 다운로드해서 그걸 열어놓고 딴짓하면 됩니다. 선생님 오시면 그걸 열어야 되니까. 그럼 공부를 하겠죠. 어쨌든 거기다 다운로드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학 자료인데 보시면 중앙대에 잘 해놨습니다. 중앙대에 가서 입학처에 가서 입학 가이드 여기 입학처입니다. 입학 가이드가 있죠. 여기 가서 학생부 가이드북 누르면 이렇게 자료가 쭉 나옵니다. 동국대 가면 입학처에 가서 수시 모집에 가이드북 가가지고 여기 가이드북이죠. 여기 오면 학생부 위주 논술 전공 가이드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서 제발 지원하는 대학 하면 좀 보고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는 입학처 가면 입학도우미라고 있습니다. 입학도우미 여기 있죠. 여기 가서 입학도우미에서 입학정보 자료를 누르면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고려대는 이렇게 정말 좋은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경영대학 올리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 배우는데 이런 애가 와야 돼. 다 알려주죠. 이거는 제가 경영대를 찍은 거고 나머지 학과별로 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죠? 국민대도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컨설팅 받지 말고 돈 내고 가지 말고 경남도교육청 대입정보센터에 오든가 대학 자료를 보든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입니다. 올해 대입 특징과 지원 전략인데요. 이거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 되겠죠. 파랑이 중심이고 밑에 건데 요거는 김용성 장학사가 검정한 겁니다. 제가 위에 빼버렸는데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내신은 높은데요. 수능 최저 못 맞춰도 저는 중원 합격할 수 있어요. 바보죠. 기본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최저가 있을 경우에는 최저를 충족시킨 애들만 줄을 세웁니다. 내가 아무리 내신이 높아도 등 외예요. 3학년 같은 경우는 쌤하고 담임하고 상담해 보면 위에 합격이 있고요. 충원 합격이 있고요. 불합격이 있어요. 불합격 보면 1.0도 많아요.
얘를 옆에 보면 보통 최저 미충족인데 담임쌤들이 드래그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뭐 최종 불합격 뭐 이렇게도 있지만 1단계 불합격 대부분의 경우가 최저 있는 경우는 최저 미충족이에요. 이해되시지? 그래서 최저 있는 경우는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는 버리고 6월 모평에 못 맞추면 못 맞춘다고 생각하세요. 학교를 낮춰야 돼요. 요거는 예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건데 학생부 종합은 예전에는 이렇게 갔죠. 교과 성적, 교과 활동, 교과외 활동이었는데 지금 아까 소개하시는 보니까 우리 2학년부터 고교 학점제 적용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현재 요게 굉장히 화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계속 물리 원이 개설되어 있는데 안 하고 패스하고 오면 탈락이다라는 게 저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좀 달라진 부분이 똑같죠. 교과 성적하고 교과 활동, 교과 활동 같은데 학생은 교과목 선택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진로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선택을 해서 와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김용성 장사 써서 제가 갖고 왔는데 원조는 다른 분이더라고요. 다른 분인데 저는 요걸 믿습니다. 입시의 시작과 끝은 학교에서 모든 건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만 기록이 가능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진학과 관련해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고 싶으신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방문 또는 전화 상담 일정을 담임 선생님과 조율하여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학년도 교육과정 및 입시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